네, 대구 수성구을 교육위 간사 맡은 이인선입니다. 오늘 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보니까 여당 질의는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고 문제는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또 망가지고 있는 내용을 감추고 있지 않나, 또 바다 넘어 불어닥칠 폭풍우를 감추거나 있나, 수평선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나, 이런 염려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세금 내는 국민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느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추이를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국정운영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다 같이 미래 세대 절벽으로 향하는 기차가 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같이 발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위 간사를 맡다 보니까 정부 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교육 재정 개편 문제가 아니고 재정 통제의 문제, 또 지방 분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리님, 또 우리 기획처 장관님, 교육부 모두 계시니 교부금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예, 장관님 저랑 같이 재경기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 전략협의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장관님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기억하시겠죠?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집단 지성의 플랫폼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뭐 다른 부처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들과 네.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운영 전략협의회는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석자는 기획처 장관님, 또 교육부 장관님, 또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민간위원 14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법적 그 구성에 따라서 해당 의제에 따른 정부위원들과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이 일반 그렇게 규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그래도 장관님께서는 이 실체는 실은 돈을 쓰는 사람 17개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지는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협의회를 만들었나, 혼자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정부만이 판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쭉 하면서 나중에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7월 8일 대통령께서는 공개 토론회 때 그때 구체적인 개편안 제시는 안 했지만 그 이후에 44일이 지나면서 바로 산식이 나왔고, 그야말로 그때 토론회는 아무런 준비 없는 군불대기였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사람들은 정부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364개 단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정부 밀실 추진을 비판하면서 오늘도 11시에 전국 교육감이 소통관에서 긴급 교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계속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때 문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행을 하지 않나 하는 제가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대 정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는 군부를 떼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 뭐 정안의 또는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였겠습니까? 지난 저도 초선 2012년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는 제가 22%까지 올리자고 했습니다. 나무만 봤습니다.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급감하는 인구, 학령 인구의 그 감소 추이, 그다음에 우리 재정의 전반적 상황, 특히 고등교육이나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저투자 상황 여기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송원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개편된다고 예, 얘기해 왔고요. 그리고 예. 많은 언론들에서도 또 역대 진보건 보수건 모든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편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제 경위에 지금이야말로 있을 때 적절하고 저는 봤습니다. 예, 장관님과 같이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행을 하고 가게 되면 이 많은 그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 화를 풀고 협의를 할지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부금 내용을 보면 핵심은 20.79입니다. 그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겠다.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넣어서 교육 인재 개정에 넣고 영유아 고등 우리가 말했던 평생교육에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편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투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은 동의를 하셨습니까? 네, 서로 다른 이견을 예.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합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돈도 교육부가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기획처가 결정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도 기획처가 할 거다. 기획처가 교육부보다 더 잘하냐.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을 오히려 기획처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결코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럼요. 나라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과 분노가요. 그다음에 교육 자치의 네. 정신을 존중하고요. 뿐만 아니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관님 산식도 받고요.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제가 답만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장관님께서 보면은 총 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 운용 계획에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30조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라 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 세수는 국채 상한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원금이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선 교육교부금은 저희가 100% 장담합니다. 지금보다 결코 줄이는 일 없다. 계속 상향한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1인당 교부금이 8.5% 올랐는데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10.1% 올려준다. 만약에 세수가 악화돼가지고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건 더 채워준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금법 안에 예. 이런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열어놨습니다. 초중등 교육 부문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2중, 3중, 4중의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그 규정과 그리고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연히 심의를 국회를 거칠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국회에 거기에서 보고를 할 20% 것입니다. 정도는 심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발언 시간을 들여서 이 지금 국회 방송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장관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이랍니다. 예. 예,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한 부분들을 아마 다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금 문제는 기금 운영 계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그 기금은 이 예.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예.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장관님 저하고 안다고 너무 다른 시간을 많이 그게 그렇게 좀 돼 가져가셨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20% 30% 충분히 법인에서 충분히 우리 변경, 변경할 수 교육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분들이 들은 것 같으면 조금 네네. 요거 제가 설명하는 거 마치고 또 네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PPT를 보면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과거에 세수가 많이 거쳤을 때 국회 통제 없이 너무 선심성 정책에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재정조직법을 만들어서 재정 적자 축소에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웨이 경우도 국부펀드에 넣고 필요한 경우는 재정 준칙에 따라서 3%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와 무관한 일시적인 경제성 세수라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0.8% 해당되는 금액만 쓸 수 있도록 봉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가 있는데 우리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함부로 못 쓰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회를 안 거치고 30조를 만들까 하는 고민이 엿보이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